이번 12월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강달러가 됐고 환율이 1300원대에 상승을 했고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고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12월에 13일, 14일에 미연준의 FOMC가 열리죠. 미연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내년쯤에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단을 하더라도 장기간 유지를 할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0.5% 빅스텝을 가냐 0.75 자이언트 스텝을 가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미연준은 예측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발표되는 물가지수만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하고 있어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물가지수 중에 PC 물가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보고 또 요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를 중요 순서로 봅니다. PC 물가지수를 왜 중요하게 보냐? 서비스, 주거비 등이 굉장히 잘 분산된 이런 조사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전체적인 미국 물가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PC 물가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단점이 있어요. 매달 말에 발표됩니다. 이번 12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13일, 14일에 열리는 FOMC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특히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이 생산자 물가지수 요번에 발표되고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약간 선행해요. 여기 노란선 보시면 급격하게 빠졌다가 급격하게 확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여기 검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아리까리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를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벌써 올라가고 있구나 하면은 이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원재료 비용,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부품 그리고 서비스 비용까지 전부 다 녹아들어 있는 공장도 가격지수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있다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행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PC 물가지수랑 좀 흐름이 비슷하니까 거의 세 가지가 유사하게 간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약간 선행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물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달에 8.1%로 발표됐다가 이번 달에 7.4%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물가가 점점 잡히고 있다, 확실한 증거죠. 그러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 뉴스 보시면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해서 강달러가 되고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이런 이유로 작용을 했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시장 전문가들의 그 전월 대비 예상 컨센서스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발표가 0.3% 전월 대비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월 대비 증가치가 컨센서스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는 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움직이는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에다가 그냥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 12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진짜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것, 단기적인 우리가 흐름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출 수도 없는 이유를 뒤에다 갖다 붙이는 이런 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세부 내용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봐야지만 돼요. 표면적인 내용 보고 그냥 뉴스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면은 아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지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세부 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상품과 여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물가라는 거는 애초에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 이 개념이에요. 왜냐면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가지고 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에서 물가를 표현할 때는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 대비 변화율을 무조건 본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상품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둘 다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어요. 일단 좋은 소식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상품 물가는 이게 9.7%로 작년 11월 대비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산하는 그
뭐 공장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상품을 가져올 때, 원재료라든가 아니면 뭐 부품들을 가져올 때 지금 9.7%나 높게 올라 있는 상태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6.5% 증가했다. 이 친구들이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뭐 운송을 하던 뭐 하던 이런 상업 거래를 하던 서비스 비용도 6.5%나 올라 있다.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미 연준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물가 수준은 매년 몇 퍼센트 증가할까요? 2%씩 증가하는 걸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가 한 2% 정도 수준일 텐데 이 두 가지가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그래야지 기준금리를 내리든 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공장도 물가지수,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고될 때 물가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고 뭐 서비스도 이용해야 되고 뭐 종합적으로 할 때 작년 11월 대비해서 지금 7.4%나 모든 토탈로 평균적인 비용이 어디는 뭐 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겠지만 이게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이렇게 원가가 올랐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뭐 뉴스 이런 것들에서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물가가 잡힌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물가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슈퍼, 뭐 마트, 식당에 가보면 전년 대비로 진짜 가격이 다 10에서 20%, 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건 뭐 30%, 40% 오른 것도 있고 그렇죠. 이 말의 뜻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경제에서 현재 물가가 잡혀간다 이 말의 뜻은 지금 해석하면 뭡니까? 작년보다 원래는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가격이 조금, 하지만 꽤 많아요. 어쨌든 조금 덜 오르고 있다. 이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 상품 중에는 요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식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볼게요. 물가라는 전년 대비 증가율의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은 확실히 뚝 떨어지고 있고 아직도 식품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물가가 그래서 잡히는구나 이런 해석 내리는 거 뭐 요거는 당연히 정답이죠. 근데 또 현실적인 내용을 볼게요. 에너지 물가 요거는 작년 11월 대비 지금 16.2%나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누러가면 16.2% 오른 건 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 물가 15.5% 작년 11월 대비 올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 누러가면 16% 약,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러 가면 평균 15%는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서민들 죽으라는 얘기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러면 미 연준 FOMC,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항상 브리핑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인플레를 견딜 수 없는 계층 꼭 언급을 해요. 엄청 고통스럽다. 즉 서민입니다. 서민들은 에너지 가격 오르고 식품 가격 오르고 그러면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이에요. 우리 뭐 인건비 계속 올라간다 어쩐다 뭐 최저시급 올라간다 그래도 서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고 똑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은 뭐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오르네 어쩌네 뭐 고용이 좋네 그래도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파월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상품하고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비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운송 보관 서비스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거래 서비스 떨어지고 있어요. 둘 다 가격이. 근데 이게 얼마씩 떨어지는 거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죠. 운송 보관은 12.7%, 상업 거래는 10.8%. 두 개가 비슷비슷하죠. 어쨌든 서비스 가격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의 개념으로 보면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7.4% 증가했다. 상품하고 서비스 전부 다 봤더니 이 말은 작년보다 공장이나 뭐 기업들에서 물건을 만들 때 7.4%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갈 거다. 이 뜻이죠. 그럼 공장에서 출고되고 나면은 우리한테 그냥 바로 오나요? 아니죠. 뭐 중간에 유통업체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또 마진이 더 붙으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물가는 작년 대비 7.4%보다는 훨씬 많이 오르겠죠. 그게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나타나는 거고 그 발표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또 설명드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돼요. 중간 집계 결과. 그게 그림처럼 이게 거의 2008년 금융위기거든요. 요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물가가 잡히네 어쩌네 이런 거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건 실물 경제보다 빠른 뭐 주식시장 이런 거에서 통용되는 얘기죠. 생산자 물가지수 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 작년 대비 가격 상승은 너무 높아요. 소비 심리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설문조사 자료니까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여기 금융위기 수준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물 경기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확실히. 이걸 알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또 단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죠? 어쨌든 뭐 물가의 기준으로 보면 잡히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이해가 싹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서 살펴봤지만 미연준에서는 2%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뭐 기준금리를 낮추든가 말든가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 사이에 실물 경기는 계속 둔화되겠죠. 왜냐면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더 낮추진 않을 테니까. 그런 와중에 리먼 사태가 터지든 9.11 테러가 터지든 무슨 전쟁이 터지든 이렇게 소비가 급감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가 견딜까요? 전체 글로벌 경제가 못 버텨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지금은 실물 경기의 둔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 못합니다. 언제 온다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사이클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언젠가요? 여기 차트 보면 딱 나오죠.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봤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물가가 오직 오른다는 거죠. 물가는 언제 올라갑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할 때 올라가요.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삽니다. 항상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어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뚝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초입에 사고 그 다음에 매도는 뭐 어느 정도 보고 꺾여 내려올 때 팔고 이런 게 핵심이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증시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뭐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어차피 잡히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나요? 그런 시점 아니죠. 가지고 있는 거 장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다. 요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